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데일리 건강. 오늘은 한의사 변형남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변형남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질환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공황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가득한 요즘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심박동수와 호흡수가 증가하고 식은땀이 나는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증상의 빈도가 작고 발작 증상이 수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진단을 통한 치료가 중요한데요. 한의학에서는 공황장애를 어떤 병으로 보는지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최근 유명인들이 공황장애를 겪었다고 알려지면서 공황장애는 더 이상 낯선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 병이기도 한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황장애의 정의를 좀 내려주세요. 공황장애는 범불안장애, 광장공포증, 사회공포증과 같은 불안과 공포에 관련된 불안장애의 일종입니다. 단순히 불안을 넘어서서 거의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찾아오는 심한 불안 발작과 함께 숨막힘, 심장 두근거림, 어지럼증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이 동반하는데요. 공황이란 공포와 유사한 단어로 영어로는 패닉이라고 합니다. 생명에 실제로 위협을 느꼈을 때 우리는 누구나 엄청난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적절한 공포 반응은 신속한 회피 반응을 유도하여 생명 유지에 유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황장애는 실제 생명에 위협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위협이 실제로 오는 것처럼 느껴져서 공포 반응이 정서적 반응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공황장애는 비슷한 병도 참 많습니다. 지금 불안장애의 일종이라고도 하셨고요. 이 불안장애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불안장애는 일상에 대한 불안감 혹은 불안한 생각으로 지배되어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정도로 불안 사고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불안장애의 범위가 공황장애를 포함하면서 범불안장애, 사회공포증, 광장공포증, 강박장애, 건강염려증 등을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한 범위로서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의 일종이나 한 단계 넘어서서 그 증상들이 극심한 공포를 호소하면서 급작스러운 신체 반응으로 주로 표현되므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 우울증과도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우울증은 단순히 우울감을 넘어선 심한 무기력증과 만성 피로 등등이 겹쳐가지고 오는데요. 우울증은 우울감과 무기력증,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 집중력 감퇴,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들이 주된 증상이라면 공황장애는 공포 반응으로 인한 절제할 수 없는 짧고 긴박한 각종 신체 증상들이 주된 증상입니다. 알기 쉽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울증은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일상적으로 생각을 많이 한다면 공황장애는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오는 것을 무서워하고 회피하며 공황 발작 시 실제로 죽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합니다. 차이점을 들으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것 같은데요. 불안장애 같은 정신적 질환과 공황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지도 궁금해요. 주로 어떤 병들이 공황장애를 동반하나요? 광장공포증, 임소공포증과 동반되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장공포증 및 임소공포증은 넓은 장소나 밀폐된 공간에서 느끼는 공포증입니다. 광장, 엘리베이터나 터널, 버스, 기차 등등 급하게 빠져나갈 수 없는 곳에서 느끼는 극심한 공포를 의미하는데요.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3분의 2 정도가 광장공포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공황장애의 증상으로 광장공포증이 나타난다고 봐도 될까요? 공황장애가 있어야만 광장공포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광장공포증은 공황장애를 유발하는 하나의 공포 요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황장애는 어떠한 특정 요인으로 인해 생겨나거나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장공포증은 아까 말씀드린 광장이나 엘리베이터, 버스, 지하철 등 특정 장소에 위치할 때 공포가 밀려오고 이에 따라
신체가 반응하여 공황장애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광장공포증은 공황장애를 야기하는 하나의 특정 유발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일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동반되는 질환을 조금 더 알려주시겠어요? 네. 불안장애 및 강박증과 같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의 일종이고요. 공황장애 환자는 공황 발작이 일어날까 미리 찾아오는 예기 불안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할 수밖에 없으므로 예기 불안이나 전조 증상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불안을 떨쳐내기 힘든 강박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지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 50% 내외로 우울증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황장애를 여러 번 겪다 보면 이러한 심각한 공포와 고통스러운 몸 증상으로 깊은 좌절감을 느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나타나는 증상들로 인해서 강박증이나 우울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인도 짚어볼게요. 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드는 건가요? 크게 나누어 신경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사회학적인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불안이나 공포라는 자극을 우리 몸의 뇌에 있는 편도체라는 부분에서 감지를 하고 조절을 하는데요. 정상인은 이 시스템이 적절히 적용하여 적당한 불안 반응은 어떤 일을 하거나 추진하는 데 동기부여의 매개체로서 이루어지지만 이 편도체가 과잉 흥분되어 불안 자극이 심화될 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극심한 공포감이나 그러한 불안 공포감이 지나쳐 신체의 증상으로 표현되는 것이 원인입니다. 또한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최근에 더욱 늘어난 것은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사회활동이 힘들어지는 심리사회학적인 요인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신경생물학적, 심리사회학적 이유를 짚어주셨는데 이 두 가지 요인이 반드시 병행해야 병이 걸리는 건지 아니면 둘 중에 한 요인만 있어도 병이 나타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보통 신경생물학적 요인이 우선시됩니다. 이것이 공황장애의 주요 유발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스트레스도 크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심한 스트레스 자극이 있을지라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직접적인 유발 요인보다도 공황장애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신경생물학적인 요인이고 심리사회학적인 요인은 이 공황장애 증상들을 부가적으로 자극하여 더욱 악순환의 고리로 빠지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공황장애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공황장애는 일명 연예인병으로도 불립니다. 그 정도로 연예인들이 많이 겪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특정 직업군이 더 잘 걸리기도 하나요? 연예인만 걸리는 병은 아니지만 실제로 연예인이 공황장애가 올 수 있는 환경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광장공포증을 동반한 공황장애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광장공포증을 동반한 공황장애는 공황장애 유형 중에서도 더욱 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대중 앞에 나서야 하고 평가에 민감한 직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에 노출이 심한 직종일수록 증상의 정도는 더욱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공황장애의 고위험군을 짚어주시겠어요? 긴장을 잘하고 같은 스트레스라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성향의 사람들에게 더욱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많이 발생하고 젊은 20, 30대에 더욱 많이 호발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나이에 환자가 많다는 것도 공황장애의 특징인 것 같은데 그렇게 20, 30대가 많이 걸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20, 30대 시기에 직장, 건강, 결혼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커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심리사회학적인 요인인 스트레스가 갑자기 늘어나는 시기이자 또한 젊은 연령층이 중장년 혹은 노년층에 비해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에 직면하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스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증상을 알아볼게요. 공황장애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심박수의 증가, 손과 발, 몸이 떨리고 숨이 가빠지며 가슴 통증이나 흉부 압박감, 땀을 흘리고 어지럽고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은 증상, 복부의 불편감이나 메스꺼움, 스스로 통제 안 되는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등이 갑자기 10분에서 20분 이내에 최고조로 이르고 이후에 사그라드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대로 두면 증상이 없어지는지 아니면 그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공황장애 증상이 막상 일어나면은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와서 위급하다고 생각이 되어 응급실 및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증상이 길면은 2, 30분 정도 지속이 되다가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공황장애 증상이 나올 시에 운전 등의 안전을 요하는 순간일 때 혹은 기관사나 비행기 조종사 등의 특정 임무 수행 중에 타인이나 나 자신에게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못할 수도 있겠어요. 예, 공황장애 증상이 심각하게 다가오므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특히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공황 발작이 오기 전에 오는 예기 불안은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모든 일상을 멈추게 만듭니다. 예기 불안에 대한 공포감으로 이에 대한 불안을 떨쳐낼 수가 없어 강박장애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기 불안은 공황장애가 오기 전에 반드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전조 증상이 없을 수도 있나요? 공황 발작은 예기 불안이나 공황 발작이 오기 전인 전조 증상들이 같이 미리 동반되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공황 발작이 갑작스럽게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작은 불안 증상이라도 미리 선행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들은 주기적으로 오는지 아니면 특발성인지도 알려주세요. 아무런 특정 유발 요인 없이 불안감이 전조 증상으로 서서히 오다가 발생하기도 하며 일상생활에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만한 특정 상황일 때 유독 반응하여 나타나기도 합니다. 광장 공포증을 동반한 공황장애가 이러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알코올과의 연관성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특히 공황장애 환자가 술을 마시거나 술에 취하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술은 긴장과 불안을 진정시키는 일시적인 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일시적으로 낮춰주기 때문에 알코올에 취해 있을 때는 공황장애 증상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공포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매번 불안감을 느낄 때마다 알코올을 섭취하다 보면은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이 생기며 이것은 결국 중독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한 알코올이 체내에서 해소되었을 때 더욱 심한 불안 및 공황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불안제도 마찬가지로 알코올과 유사한 원리로 일시적인 진정제 작용 역할을 하므로 반복되는 오남용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알코올이나 항우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텐데 공황장애를 그냥 두면 안 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공황장애는 대개 만성적인 경과를 거쳐서 저절로 회복이 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50에서 60% 정도는 우울증을 동반하게 되고 20% 정도 이상은 알코올 중독을 동반하게 됩니다. 강박이나 건강염려증, 자살에 대한 위험성까지 증가하고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직업 및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므로 전문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혹시 다른 병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알코올이 일시적인 진정 효과가 있으므로 일시적인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은 증상은 더욱 심해지고 악순환을 반복하는 알코올 중독 혹은 진정제 약물 중독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고 누적되는 공황장애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위축감을 불러일으켜 만성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증상들인 우울감, 좌절감, 공허함, 만성 피로, 무기력증, 자살 충동 등등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해야 할 텐데요. 이 한의학에서는 공황장애를 어떻게 보고 또 한방치료법은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공황장애는 공포와 불안을 관장하는 두뇌의 편도체와 해마와의 어떤 연관성이 있으므로 편도체와 해마의 균형을 조절하고 오른쪽 전두엽의 흥분 및 과활성화를 감소시키는 것을 치료의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공황장애를 경계, 정충, 심담학업으로 지칭하고 치료하는데요. 두뇌의 편도체와 해마의 기능 향상 및 불안에 대처하는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약으로 불안과 비정상적 신체 반응을 유발하는 뇌 기관을 안정화시키고 침치료로 뇌와 연관된 경락을 활성화시키며 향기요법, 경근이완요법, 자기조절 훈련 등으로 불안에 스스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그중에서 한방치료가 갖는 장점도 소개해 주세요. 네. 멍하고 졸리거나 살이 찌지 않으면서 병의 어떤 발생 원인인 두뇌를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부작용이 적으며 차후 재발이나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치료는 시작된 뒤에 일반적으로 빠르면 2주, 늦으면 2, 3개월 정도 안에 증상이 안정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증상이 안정화된 이후에 치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 관리를 하는 것이 만성화 및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집중적인 치료를 하고 추후 몸 상태가 나아지고 좋아지는 경과를 보아 후유증이나 재발을 방지하는 관리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예후에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공황장애는 기본적으로 재발이 잦은 병입니다. 신경정신적 문제는 기본적으로 만성화되는 경향이 강하여 재발을 자주 하므로 초반에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을 때 안심하면서 치료를 바로 중단하지 말고 추가적으로 재발이 안 되도록 관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황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과로나 심한 압박감,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음주, 카페인 섭취 등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추신경 흥분제를 포함한 약물을 피해야 합니다. 공황 발작이나 예기불안이 오더라도 이것이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불안한 상황이나 조짐이 오기 전에 호흡을 배에 힘을 주어 천천히 숨을 쉬는 복식 호흡으로 가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요가나 명상, 점진적 근육 이완 요법을 시행하여 이완 훈련을 평상시에 자주 해주면은 공황 발작이 나타나거나 조짐이 올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반대의 훈련이므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에 가벼운 운동을 생활하여 기초 체력을 길러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최근 공황장애 환자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에 따른 치료법과 예방법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너무 힘쓰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데일리 건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변영남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